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서미라고 하고요.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5월 정도에 이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마 저희 홈페이지에 매뉴얼이 하나 따로 있을 거예요. 그 매뉴얼은 이제 학생들이 보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5월에 이슈 페이퍼도 한번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나중에 학교나 아이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실 때는 작년에 저희가 발행을 했었던 5월에 만들었었던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라는 이슈 페이퍼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뉴얼을 먼저 만들었고요. 그 매뉴얼은 학교폭력 방어자가 되기 위한 5개의 단계, 그래서 WITH5예요. 그래서 WITTH인데, 이 5개 단계, W 단계, I 단계, T 단계, T 단계, H 단계. 그래서, 우리 함께 학교폭력을 막자, 뭐 이런 개념으로 예방하자라는 개념으로 해서 WITH5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WITH5 매뉴얼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슈페이퍼나 이런 데 올려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좀 아이들 대상으로 진짜 이 미드5가 그냥 뭐 매뉴얼 정도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랑 조금 프로그램을 조금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내가 왜 방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조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서 학교에서 예방 프로그램처럼 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로 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조금 교육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와 관련된 지금 웹교재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지도자, 지침서도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지금 이제 선생님들 교육 받으셨으니까 웹교재뿐만 아니라 지침서 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프로그램 쭉 진행할 건데요. 제 생각에는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면 좋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좀 쉽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선생님께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이제 지역에 이 프로그램을 직접 해달라는 요청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는 거니까 그냥 어떤 의미에서 어떤 흐름대로 진행을 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제가 알려드릴 거고 실제로 많이 실습을 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일단 소개해드리는 것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학교폭력 방어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이제 학교폭력 예방 관련된 프로그램이고, 제 생각에는 또래 상담자 아이들이 배우면 좋겠지만, 또래 상담자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이 다 같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웹교재 설명해 주시면서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이란 무엇이냐? 너희들이 봤을 때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을 워낙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잘 설명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질문을 해서 이제 약간 질문하신 다음에 학교 폭력이란 학교폭력 예방법에서 이제 법령으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다. 그래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치,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들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이라고 법률로 제정되어 있다. 이건 다시 말하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를 따돌렸을 때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어떻게 보면은 위법 행위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신체폭력이 있고 그다음에 언어폭력이 있다는 거, 강요, 금품갈취, 성폭력, 그리고 따돌림,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뭐, 워낙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유형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만 이제 이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이 어느 게 가장 많을 것 같은지 조금 물어보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여기 나와 있듯이, 실제로 신체 폭력은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언어 폭력이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 최근에, 이게 지금 2021년 교육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어폭력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따돌림도,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뭐 여러 명이 같이 따돌린다 이렇게 개념을 잡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2명 이상이, 좀 전에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죠. 여기 나왔듯이 2명 이상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놀리거나 겁주거나 욕하거나 피하는 등의 행동,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학교폭력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이 뒷부분에 우리가 그 강의를 조금 하면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학교 폭력이 이제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도 사실 온라인상에서 채팅으로 서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욕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이버 폭력이다라고 이제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지금 피해 유형이 뭐 언어 폭력이 많다거나 집단 따돌림이 많다거나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사이버 폭력도 되게 많다거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놀리거나 이런 것들은 애매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장난으로 친구들한테 나는 그냥 장난으로 저희가 이제 이 학교폭력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라든지 피해를 경험했던 아이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실시를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해보면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였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실제로 걔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 장난 삼아서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실제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놀리거나 별명으로 뭐 부르거나 뭐 이제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긴 했지만 그냥 뭐 의도 자체는 그냥 걔랑 좀 친하니까 걔가 뭐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걔가 싫어한다고 나한테 분명히 얘기도 안 했기 때문에 걔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 그럼 이게 학교 폭력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장난으로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괴롭히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했다 하더라도 그 피해를 경험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놀림을 당한 그 당사자가 이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낀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지속적이었다거나 이런 내가 불편한 감정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장난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낀다거나 괴로움을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피해 유형 자체도 언어 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별명으로 계속 부른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정도는 뭐 친구들 간에 이루어질 수 있죠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요즘에 학교폭력 관련된 그 예방 교육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인지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그 장난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가늠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방어자 되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실제로 너희들이 괴롭힐 때 뭐 나는 장난으로 했지만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방관자적이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해인 아이가 피해인 아이한테 지속적으로 뭐 장난으로 이제 놀린다거나 이럴 때, 이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먼저 이게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판단을 할 때, 이게 학교 폭력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그냥 애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그 놀림을 당하는 그 친구 입장에 서서 이 친구가 진짜 괜찮은지, 이 친구가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 그 가해인 친구 그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친구는 이게
그 가해가 아니다라고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봤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그게 좀 행복해 보이지 않고 불편해 보이고 이 놀림을 당하는 것이 지속적이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가 이제 내가 싫다라는 표현을 되게 하긴 하지만 막 세게는 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학교폭력으로 너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뒷부분에 위드 파이브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학교 폭력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에는 그 폭력을 당하는 그 놀림을 당하는 그 아이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철저히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방어자인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자, 학교 폭력은 주로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학교 밖이 40%고요. 그다음에 학교 안이 55%예요.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은 학교 폭력을 굉장히 많이 목격하고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학교 폭력을 너네들이 경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누군가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 아이들의 그 중에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많이 목격을 했다는 거죠. 왜? 학교 폭력은 학교 안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학교 폭력을 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왜 방어자인가를 생각을 해야 하냐면 실제로 학교 폭력은 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 안에서 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많이 봤을 텐데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본 다음에 아이들이 뭐 그냥 모른 척했어요일 수도 있고 도와줬어요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결과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교육부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보면 학교폭력을 목격한 아이들 중에 29%는 모른 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16% 정도가 부모님과 선생님께 알리고요. 그 다음에 19.5%가 때리거나 괴롭히는 아이를 말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30% 정도의 아이들은 학교 폭력을 목격한 이후에 그냥 모른 척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뭐냐면 학교 폭력을 우리가 이제 학교 안에서 있다 보면 학교 폭력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이 목격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변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학교 폭력을 목격하거나 이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을 우리는 학교 폭력 주변인이라고 한다. 이 주변인에는 그런데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가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화자가 있고 세 번째 방관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방어자가 있죠. 여기서 지금 봤을 때 나는 어떤 주변인인가 이제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여기서 방어자, 방관자, 강화자, 조력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봤을 때 가해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여기 뒤에 나온 것처럼 조력자, 강화자, 방관자, 방어자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가해자가 빠져 있죠, 선생님. 그래서 그 학교 폭력을 이제 직접 가해하는 아이들이 아닌 그 가해하는 옆에 있는 이렇게 목격을 한 아이들에는 그 주변인에는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력자는 뭐냐면은 조력자는 학교 폭력을 막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교 폭력에서 폭력을 좀 심하게 가해하는 가해자가 있다면 그 아이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화자는 뭐냐면 조력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뭐 조력자 아이들은 뭐 예를 들어 뭐 놀릴 때는 자기도 똑같이 놀리고 이렇게 옆에서 주도하지는 않지만 옆에서 다 이렇게 그 조력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조력자고 강화자는 뭐냐면은 옆에서 내가 조력 행동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놀릴 때 뭐 휘파람을 분다든지 뭐 박수를 친다든지 이런 식의 호응을 하는 아이들이 강화자예요. 그리고 이 방관자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아이들인 거죠. 이제 방관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방어자는 뭐냐? 방어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이제 방어자라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게 약간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약간 실태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볼게요. 목격 후에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아이들이 때리거나 괴롭히는 아이들 말렸다가 19.5%, 그 다음에 가족이나 선생님께 신고했다가 16.2%, 그 다음에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었다가 33%, 그 다음에 나도 같이 피학생을 괴롭혔다가 1%,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가 29.9%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교육부에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인데요. 이거를 목격자, 주변인 중심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조력을 한다거나 강화를 하는 아이들은 한 4% 정도가 돼요. 근데 방관자 아이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 아이들이 48.9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방어자는 옆에서 야 그렇게 행동하지 마라든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피해 받는 친구를 도와주거나 위로해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방어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주변인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어떤 경우가 이 네 가지 중에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아이들은 어떤 것일까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조력자랑 강화자는 당연히 학교폭력에 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방관자는 어떤지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럼 방관자는 학교폭력에 도움이 되는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아니면 학교폭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가? 물어보실 수 있죠. 이제 이렇게 할 때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 이제 질문해 보시면 방광염은 선생님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얘기해 보실 수 있죠. 뭐냐면 인터뷰 내용을 좀 제가 설명드리면 그 피해를 받았던 친구인데 학교폭력을 피해를 받았던 친구 중에 아이가 어떤 아이가 있었냐면 내가 그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두 명, 그러니까 내가 이제 중학교 때 그 아이들이 나를 조금 때리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놀리고 이런 아이들이 한 두 명 정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 옆에서 호응하는 아이들이 한 두세 명 정도 됐대요. 근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제 있었더니 어떤 애가 와서 내가 미안한데 나도 용기가 없어서 학교폭력 관련해서 이제 걔네들이 괴롭히는 거 아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없었는데, 나는 그래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너가 그런 일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괴롭히는 다음에도 있어서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제 이럴 때 피해를 받은 청소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어땠냐? 기분이 어땠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은 자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순간에 아, 반 전체 아이들이 다 나를 싫어한 거는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그래서 정말, 방어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구나. 방관자가 참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아무런 액션을 안 취하고 있으면, 그, 피해를 경험하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 반전체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학교 폭력을 막 뭐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가 방어자가 되자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 폭력을 막 하는 그 순간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야 그만 스탑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방어자의 행동인가? 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어렵죠. 되게 용기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뒤에 가서 여기 나왔듯이 피해를 받는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거죠. 뒤에 가서 아, 내가 미안한데 네가 힘들 건데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너가 너를 그런 애들처럼 생각하진 않는다라든지 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가 얘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해줬던 게 뭐였냐면 선생님 제가 이제 이런 매뉴얼을 만든다고 했더니 저한테 했던 말이 선생님 근데 반드시 아이들한테 가서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뭔가 도와줘야겠다. 피해를 경험하는 애를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마치 뭔가 부족한 애인 것 같고, 물론 도움이 필요는 하지만 도움을 줘야 되는 애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나를 친구가 되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매뉴얼을 만드실 때는 그 아이들한테 그냥 친구가 되어주라고 말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사실 이 방관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방관을 하는 아이들이 가만히 있을수록 그 옆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들은 이 방관자 애들도 똑같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방관자의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관자에서 방어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저는 용기가 안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럴 때 어쩌면 방어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피해를 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그렇게 큰 각오를 하지 않아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인터뷰 내용처럼 그냥 조용히 가서 너 많이 힘들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는 다음날 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든지 같이 친구가 되어준다든지 이런 거 하나로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아이들한테 이제 목격 후 했을 때 방관자의 어떤 행동들이 사실은 그 학교 폭력을 경험하는 아이들한테는 그 똑같이 가해자나 강화자처럼 비슷하게 쟤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알려주시고요. 다 누구나 방관자가 되고 싶진 않죠.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데 왜 못 도와주느냐라고 본다면 나섰다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운 거죠, 아이들이. 그리고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서로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의 학교폭력은 일상인데 누구도 학교폭력을 없애거나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들 우리 모두가 목격을 했지만 섣불리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나도 그런 피해를 입을까봐 남의 일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또는 어쩌면 서로 잘못해서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섭불리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꼭 도와줘야 된다. 뭔가 방어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주면 방어자가 되려고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아이들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또래 아이들이 다 이런 이유들로 사실은 도와주는 것을 조금 주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제일 큰 이유가 나섰다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인데 어쩌면 학교폭력 경험을 한 피해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괜히 이렇게 나섰다가 뭐 피해를 입을까봐 두렵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이 원하는 어떤 도움은 그렇게 크게 막 나서서 막아주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들한테 요 마지막 요 그림을 이제 이 영상을 좀 보여주실 거예요. 선생님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다 아실 텐데 요거와 관련해서 토끼와 거북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토끼와 거북이의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하다가 토끼가 잠을 잤어요. 그래서 거북이가 이제 그 토끼를 이기게 되는 이런 뭐 동화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토끼에게는 굉장히 큰 속사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영상을 한번 보자라고 해주세요. 볼게요, 선생님.
자, 이제 요거를 보여주시면서, 선생님, 요거를 보여주시면서, 토끼와 거북이에게 이제 그러니까 토끼가 자기가 되게 이제 너무 잘하는 거를 또 보이면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달리기를 하다가 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서 결국 그래서 토끼도 불행하고 거북이도 불행하죠. 어떻게 보면 거북이가 토끼를 약간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제 가해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토끼는 잠을 자지 않고 경주에 최선을 다했다. 라는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토끼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응? 내 험담을 듣고 이제 이러고 나서 토끼는 결국 경주에서 잠을 잤는데 토끼는 잠을 자지 않고 경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토끼는 혹시 어떤 역할을 해볼 수 있을까?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질문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는 뭐든지 해야 돼 일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기시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러면 친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친구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북이가 와서 토끼에 막 험담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친구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었을까? 그래서 토끼가 잠을 자지 않고 경주에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한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친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크북에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에다가 시트지에다가 아이들한테 적어보시라고 한 다음에 같이 토론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제가 이제 애들이랑 한번 해보면 애들이 토끼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선생님 저희 생각에는 그냥 가서 거북이 이제 친구들이 내 험담을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가서 친구들한테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얘기해 볼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왜 우리가 뭐 노력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 이렇게 약간 따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건 그냥 가볍게 들었고요. 친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가 중요하다. 그래서 거북이가 와서, 야, 토끼 좀 재수없지 않냐? 잘난 척하지 않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럼 친구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너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라든지, 직접 뭐 물어본다라든지, 거북이가, 그런 막 험담을 하거나 이럴 때, 토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거북이가 없어졌을 때 자기네들끼리 험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토끼가 어떤 한 행동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옮기지 않기라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라리 토끼한테 가서 야 거북이 이런 얘기 하는데 너 혹시 알고 있냐? 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들을 취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토끼가 만약에 토끼 얘기를 막 적고 험담하는 걸 이제 듣고 토끼가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는 그러면 가서 토끼에게 그런 마음들을 공감을 해주면서 친구가 되어주기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방어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좀 이런 얘기를 풍성하게 하게끔 해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그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어야만 결국에 이 동화에서도 보면은 거북이도 맨날 험담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외돌토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해를 하는 친구들의 행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해자 친구를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방관을 하지 말고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 누구를 괴롭히고 누군가 누구를 뭐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이 가해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하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친구로서 이제 방관자의 역할에서 우리가 방어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해하는 친구를 도울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렇게 좋은 우리 학급 분위기도 좋게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해주실 수도 있어요. 행복한 결말 만들기에서 이게 약간 지금 제가 말한 거랑 약간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이들한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보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냐면 이제 저희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 친구 한 명이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A라는 애들 뚱뚱하다고 굉장히 많이 놀렸대요. 뭐 초등학교 때 많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놀려서 좀 자기도 뭐 이렇게 약간 방관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A랑 우연찮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A가 그랬대요. 자기가 사실은 그 약을 좀 먹다가 부작용으로 되게 뚱뚱해졌다. 그래서 지금 막 노력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들은 그 친구가, 인터뷰를 했던 친구가, 자기랑 이제 어울리는 친구들한테 A가 사실은 이런 점 때문에 조금 뚱뚱해졌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그 A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서 같이 친구처럼 지내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두세 명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 얘를 더 이상 놀리지 않으니까 반 전체 아이들이 그중에 이제 한두 명 막 되게 심하게 놀리는 애들도 반 전체 아이들이 얘랑 그 A라는 친구와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가해하는 친구들도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더라. 그래서 반 전체가 누구를 놀리거나 이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사례예요. 저 요거 보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실제로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접적으로 가해하는 친구들한테 뭐라고 하는 것도 뭐 가끔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으니까 사실 반 분위기를 만들거나 그의 친구, 피해를 당하는 친구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같이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